안녕하세요. 명인대회 복귀 수요 시간입니다. 자, 최근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힘든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을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2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는 랠리를 펼친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덜어드리고 현 장세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시장 흐름에 적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최근 시장 상황은 크게 놓고 보면은 두 번째 국면, 그러니까 유동성 2국면이라는 표현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 요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8월 13일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런데 큰 틀, 그러니까 8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큰 틀은 유동성 장세라는 큰 트렌드는 유효하다. 그런데 유동성 장세 하에서 1차 국면, 이 1차 국면에서는 유동성의 흐름이 선순환 과정을 보이면서 가격 메리트,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시장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유동성 선순환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종목 장세가. 그게 이제 1국면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면서 왜 2국면으로 넘어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1국면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1국면에서는 유동성의 트렌드는 똑같은데 1국면에서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 가격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 가격 메리트가 1국면까지 전체적으로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소가 됐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한 바퀴가 다 돌아갔죠. 다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 대형주도 올라가고 5G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코로나19 관련주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가고 대부분의 종목이 뭐 한 배, 두 배까지 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의 화려한 불꽃을 여기까지 피웠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냐? 유동성이라는 기본적인 트렌드는 유효한데 가령 뭐 최근에 예탁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한 53조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탁금의 큰 볼륨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지금은 뭐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하죠. 그죠? 그런데 시장은 왜 1국면과 지금 현재 국면이 다르냐? 한 가지 원인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진 장이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설명드렸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사라진 것과 더불어서 뭐냐면은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 시장의 흐름을 선순환 과정으로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시장이 유동성 2국면, 그러니까 2국면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1국면은 화려한 선순환 과정의 흐름이었다면 2국면은 약간 쉬어가는 장세라는 거거든요. 유동성의 트렌드는 유효한데, 근데 여기서 뭐냐면 2국면이 들어오면서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재료가 이전에는 재료가 나오면은 호재는 강하게 반응을 하고 악재는 둔감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시장의 트렌드가.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호재는 되게 약하게 반영을 해요. 그런데 악재는 상당히 크게 반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장이 좀 빠진다. 그럼 우리 시장은 그냥 오히려 더 출렁거리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더 크게 좀 급등락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 연출됐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전체적으로 2국면의 흐름이 연장되는 자리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최근 시장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최근 시장의 흐름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세력은 누구예요? 개인이죠, 개인. 개인 투자가들인데 그 개인 투자가들이 이 2국면의 유동성 2국면이 연장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유동성 선순환, 그러니까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엄청나게 샀죠. 그죠? 반면에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과거 같으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주가 많이 빠질 때 사면은 그 다음날 강한 흐름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시장의 흐름이 이전과 같은, 그러니까 1국면에서 나타났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주가가 크게 출렁거려서 개인이 샀는데 그 다음날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유동성의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지금 제한되고 있다. 막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일국면화에서는 주식을 사면은 하루 이틀 있으면 올라갔잖아요. 그죠? 탄력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루 이틀 만에 잘 팔지 않으면은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유동성의 흐름이 과거에는 살아나가는 흐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익을 내고 팔거나 크게 물리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금이 크게 물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냐? 유동성의 선순환 구조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자꾸 막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보면은 시장은 투자 심리가 이렇게 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이제 약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약화된다는 얘기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이국면 속에서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막혀 들어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대응하는 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보잔 말이에요. 샀는데 막 저가에 이제 과거처럼 저가에 많이 빠져가지고 저가 매수를 했는데 좀처럼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 올렸다가 다시 밀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심리가 위축되죠. 이전하고는 다른데? 그죠? 그런 걸 느끼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실전 상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은 이전에는 배팅을 하거나 매수를 할 때 좀 높은 호가에서도 그냥 배팅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냐? 이제 무섭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최근에 유동성 이국면이 연장되는 흐름이 나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시세가 선순환 과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려들어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팅을 강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유동성의 선순환 구조가 제한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개인 투자가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심리가 약화가 되니까 자연히 뭐예요? 시세 탄력이 둔화되는 전체적인 형국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렇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가장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현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막 출렁출렁 거리는 자리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뭡니까? 매수 매도 국면 속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좌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프로그램 매도라는 것이 결국은 최근에 보면은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매매 포지션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이 프로그램에 의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죠. 각 종목별로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시잖아요. 보면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세가 등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투자 심리가 약하고 매수 에너지가 약하니까 이 기계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가 시세의 변동성을 주고 전체적인 시장에 변동성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올 한 2,8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근데 장중에 보면은요.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 이렇지만은 어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하는 국면 속에서 뭐예요? 한 5,300억 정도가 프로그램 그죠? 순매도가 나왔었죠.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이전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에너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는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은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매수 에너지가 약화되게 되니까 전체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세의 흐름을 한번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서 1국면에서는 주도 섹터가 있었어요. 그죠? 언택트, 그 다음에 핵심 대형 전기전자주, 자동차주 이런 것들이 주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5G 반도체, 2차 전지, 수소차, 코로나19 관련주들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주도 섹터의 흐름을 보면서 수익률 게임을 벌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핵심 섹터가 부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에서 매수 에너지를 끌어당길 만한 특별한 종목군들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시세들이 개별적인 흐름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안정적인 시세 흐름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시장은 전체적으로 글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시세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 상황 속에서의 어떤 포인트가 종목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일단 오늘 장중에 이제 방송 나서시장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장중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투매가 들어왔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분차트인데 오늘 장중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장중 제가 이제 방송하는 시간이 10시 10분 정도죠, 그죠? 요때인가요? 예, 아니죠. 예. 10시 10분이니까 요 이전이죠. 요때죠. 요때가 2,300포인트 때까지 오는 자리. 그때 이제 제가 나서시장을 하는 방송 시간대였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과매도다. 절대 팔지 말고 대기해라.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이 오늘은 종목별 흐름 속에서는 장중 투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수 에너지가 약하고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눌러버리니까 무서우니까 막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신용 거신 분들, 미수 거신 분들이 막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 투매를 겪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의 전체적인 흐름은 종목 흐름 속에서 2,300포인트,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일단은 한 번에 기술적 저점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은 요 자리가 되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거래소하고 코스닥 공이 똑같은 모습인데 요 자리에서 이제 60일선에서 일단 지지를 보여줬죠. 이거는 뭐냐면 투매 이후에 이제 지지예요. 그래서 1차적인 어떤 저점은 형성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이후의 시세 흐름은 오늘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뭐 LG전자 그다음에 그동안에 먼저 빠졌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일단 반등의 어떤 흐름을 주도를 했던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이제 변동성의 국면을 보인다거나 약세 국면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우량주 쪽에서 먼저 반등이 들어오는데 지수의 흐름을 방어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흐름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좀 좁아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개별주들의 흐름은 말입니다. 먼저 뭐가 빠졌냐면은요 8월 11일 전후로 해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먼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5G.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최근까지 강했던 종목들이 수소차 관련주들이잖아요. 그게 오늘 흐름 속에서 뭐냐면은 반대로 역순으로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반등의 첫 번째 마디 속에는 오늘 하이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소부장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걸 힌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반대로 먼저 빠졌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일단 오늘 기술적 저점을 찍으면서 일정 정도는 종목별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분들의 경우는 이 장세의 흐름을 좀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수적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이제 최근의 흐름 속에서도 보면은 섹터별 압축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지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리인데 다만 오늘 흐름 속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투자 전략이라는 측면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요. 시장의 기본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이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국면인데 유동성 이국면이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시장은요, 제가 볼 때는 쉬었다가 추세적인 하락 국면이 아니라 쉬었다가 제가 볼 때는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풍부한 유동성의 흐름은 변하지 않고 그 트렌드는 유효하거든요. 다만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지금은 쉬어가는 국면 속에서 시세가 신선하지 못하니까 지금 단기 변동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은 아까 제가 어제 미국 시장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경우도 그렇고 일단 60일 이동평균선이 1차적인 지지선이에요. 근데 그 지지선을 오늘 장중에 한번 타치를 했죠. 그죠? 타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밑에 꼬리를 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가 편입 국면.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매도보다는 저가 매수 관점이 유효한 자리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2,300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825포인트. 이게 이제 61선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기술적 저가 매수 국면이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부터는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한 3, 4주 전부터 뭐냐면은 전체적인 포트 전략을 보수적으로 운행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가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는요. 현금을 잘 안 들고 갖고 계시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일정 정도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전략은 지금은 당분간은 필요하다는 점, 이걸 항상 유용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한 저가 매수, 그 다음에 이제 33일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36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 855포인트까지는 반등의 목표치를 정해놓으시고 61선에서 사서 33일선에서 때리는 그 전략이 단기간,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 이후 추석 전까지의 흐름 속에 되는 기술적인 어떤 저가 매수 매매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또 내일 장중에 나서 시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아무튼 지금은 겁먹기보다는 지금부터는 기술적 저점을 중심으로 하는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저 연휴 때문에 제가 하루 쉬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